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예고해드린 대로 그 영문 이력서 제가 의뢰받은 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수정을 해볼 건데요. 이 과정을 같이 해보시면 아마 영문 이력서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의뢰를 받은 케이스를 제 양해를 구해서 여러분께 이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개인정보, 성함 이런 거는 다 이제 제가 좀 수정을 해서 가상의 걸로 넣은 거고요. 다른 디테일한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래요. 이게 제가 받은 그 이력서입니다. 나름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주셨어요. 요거를 가지고 조금 더 전문성 있게 고쳤으면 해서 이제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 대략의 그런 구성은 좀 파악을 하고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런데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그 영어권에서 쓰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형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이런 이력서들이 있었죠. 요런 그 구글에 샘플로 많이 나와 있는 이런 이력서들 중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이런 것들이 있죠. 요런 것도 있고 뭐 요런 것도 있고 또 막 이렇게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은 사실 취업 워크샵에서는 크게 권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포멀하고 정형화된 가장 클래식한 타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 한글 그 프로그램에 보면, 소프트웨어에 보면은 서식에 이력서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력서 폼이죠. 그런 폼에 가까운 형태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취업 워크숍에서 권하는 이력서의 폼은 좀 이런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좀 그 가장 위험하지 않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 이게 크게 안 나오네요. 이런 거? 네,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형태가 가장 그 기본적인 이력서라고 했을 때 가장 포멀하고 기본적인 형태의 이력서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형태라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어떤 류의 업체이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회사 분위기에서 그렇게 특별히 거슬리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죠. 만약에 회사가 아주 보수적인 그런 회사라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고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우리 회사랑 분위기가 안 맞겠는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저는 일단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할 건 뭐냐면 글씨체를 바꿀 거예요. 타임스 뉴 로만으로 바꿉니다. 이 타임스 뉴 로만체는 논문 쓸 때 이걸로 씁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포멀해야 하는 문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글씨체예요. 타임스 뉴 로만. 이게 이제 그 뭐 논문이라든지 어떤 뭐 또 이력서 이런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글씨체인 거죠. 이것도 지금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검정색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검정색으로 통일을 하고, 주소가 이런 형태로 들어있지 않았죠? 제가 그때 간단한 구성을 보여드렸던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한 줄로 간략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어드레스, 뭐 이메일 뭐 이런 거는 안 들어가도 그게 어드레스인지 이메일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 46길 뭐 범수로 양미구 서울 코리아 한국 주소죠. 한국 주소를 영문 이력서에, 그러니까 영문 이력서를 쓰는 이유는 영어권에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굳이 나의 지금 현 주소가 한국이다, 나는 지금 한국에 있다, 이거를 알릴 필요가 있을까?
취업 워크숍에서 전문가들의 그 어드바이스는 주소가 한국 주소밖에 없다면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인의 주소가 있다든지 뭐 해외에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양해를 구해서 넣는 게 좋고, 만약에 주소가 한국밖에 없다 그러면 빼래요.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취업에 있어서 연락이 오는데. 그래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뭐 이렇게 들어가고, 요새 많이 넣는 게 이제 링크드인 주소를 많이 넣죠. 링크드인에 대한 그 저기는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영어권에서는 링크드인을 취업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헤드헌터들도 링크드인을 통해서 관련 분야 인재를 찾는 경우가 많고요. 링크드인에 그 직접적으로 구인 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링크드인을 보시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한 거를 링크드인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링크드인에 해외 취업을 하실 거라면 좀 링크드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자, 지금 이제 이메일 주소가 kmr0917 네이버.com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K는 여기 킴에서 온 것 같고요. 미란 해서 MR 들어갔죠. 0917은 뭘까요? 생일일까요? 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시죠? 눈치채신 분들은 저의 구독자이실 확률이 큰데요. 이런 이메일 주소, 이런 뭐 이름의 이니셜과 의미를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숫자, 이런 조합, 그리고 네이버, 이런 이메일 주소 쓰지 마시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이메일에 관한 그 영상이었죠. 거기서 이런 류의 그 주소는 굉장히 신뢰도가 낮은 주소다, 영어권에서. 이런 거 쓰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메일로 일단, 그리고 네이버도 그렇죠. 그 사람들 네이버가 뭔지 몰라요. 적어도 지메일로 만드시고, 여기 주소를, 계정 주소를 본인의 네임이 들어가는, 본인의 이름을 활용한 이런 게 들어가는데, 보통 뭐 미란킴 이렇게 다 해도 됩니다. 미란킴 이렇게 넣어도 되고, 뭐 미란점하고 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앞에 이거 그 이니셜만 따서 MR 하고 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미란은 뭐 그렇게 어려운 발음이 아니니까 다 넣어봐도 될 것 같아요. 뭐 동명인 그런 지메일 주소가 없다면 이렇게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메일 주소 하나 새로 만드세요. 그 뭐 무슨 뭐 0978 뭐 네이버닷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영문으로 자기 풀네임을 되도록 살리시고, 뭐 아니면 이니셜 하나, 이름으로 된 이름 쪽은 이니셜, 성만 이렇게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이름을 넣고 성을 이니셜로 넣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그 비즈니스 이메일에 어떤 주소를 만들어야 되는지 알려드린 영상 참고하셔서 메일 주소 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휴대폰 번호 010-6487, 이거 캐나다에서 010-6487 누르면 전화가 걸릴까요? 아니죠. 이 010이라는 번호부터가 이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할 겁니다. 이런 번호를 그냥 넣는다는 거는 전화를 받으실 의지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좀 의심할 거예요. 전화번호 한국 번호면 넣지 마세요. 한국 번호를 넣는다는 거는 한국 주소를 넣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국 번호를 넣어야 된다면 아예 넣지 마라, 이런 조언을 합니다. 취업 워크숍에서. 좋은 거는 캐나다 주소를 넣는 거죠. 캐나다 주소가 아니라 캐나다 번호를 넣는 거죠. 캐나다 번호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만드세요. 뭐 번호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이고. 저 같은 경우에 앱을 통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 캐나다 전화번호를 만들어주는 앱이 있어요. 저는 한 6,000원 정도 지불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앱에 대한 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현지 전화번호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면접 연락을 조금이라도 쉽게 받고 싶으시다면요. 이 전화로 굳이 전화를 못 받는다, 시차 때문에 뭐 전화를 못 받을 경우가 많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력서에 넣기 위한 전화번호죠. 저도 이렇게 앱으로 만든 전화번호, 캐나다 번호 하나 넣었는데, 글로 이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메일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메일로도 많이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면 이메일로도 연락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지 전화번호를 넣으세요. 연락을 받고 싶으시면, 면접 연락을 받고 싶으시면. 그리고 이제 연락이 만약에 이메일로 왔을 때 뭐 이렇게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내가 뭐 지금 잠깐 한국에 나와 있는데 언제쯤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터뷰 일정 이렇게 조정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캐나다에는 전혀 살 의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요소들을 넣지 마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디자인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줄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티브가 여기 또 빠져 있죠. 눈치채신 분은 채셨겠지만, 그래서 에듀케이션 앞에 오브젝티브가 들어가야 되죠. 어떤 포지션으로 지원을 하는지 일단 뭐 폰트를 똑같이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넣어도 되는데 요거를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는 안 써볼게요. 그냥 바로 원하는 그 지원하려는 포지션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 이유에 여기 이제 밑줄이 들어갔었죠. working experience 같은 경우는 그냥 experience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experience 또는 이제 뭐 employment history 뭐 이런 다른 말도 쓸 수 있고 뭐 그냥 employmen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 additional skills and inform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좀 간략하게 skills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탭을 나눠주겠습니다.